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코드 짜면서 함수를 많이 만들어 몇 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 몇 번 사용해 봤죠. 그래서 이 함수는 한 개 이상의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이제 실행하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모아놓고 그 함수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명령어를 여러 개 모아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패키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거는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 제공되는 그런 함수들, 이런 함수들이 라이브러리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 함수는 뭐냐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하고 또 관련 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냥 하나의 틀인데 결국에는 이 함수 자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뒤에서 함수를 모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어쨌든 함수도 제공되고 그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도 제공을 해요. 그 패키지들이.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우리가 뭐예요? 장점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중복성을 제거하고 재사용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함수에 대한 입력값과 출력값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쪽에서는 직접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일단 사용해 봐야 함수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잖아요. 함수 1.py라고 하는 파일로 간단한 함수가 어떤 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를 만드는 얘도 형식이 있겠죠. 문법적인 형식. 자, 문법적인 형식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문법적인 형식은요. 자, 이렇게 써요. 자, 형식은 자, df 키워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의 이름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 안에 매개 변수가 오는데요. 이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을 적고요. 이 안쪽에 자, 4칸 정도를 들여쓰기를 해놓고 기본이 이제 4칸을 많이 써요. 4칸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문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 실행문은 여러 개 올 수가 있어요. 1개 이상입니다. 1개 이상.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return이라고 하는 리턴문이 여기에 이렇게 와요. 값을 돌려줄 수 있는 애가 올 수가 있는데 자, 리턴문 요거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거 return이라고 하는 거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매개 변수 생략 가능해요. 자, 매개 변수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즘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함수에다가 설명을 달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걸 하나를 더 써줘요. 여기다가 함수가 어떤 겁니다 라고 하는 독스트링이라고 하는 얘를 주석이에요. 주석. 그래서 독스트링은 말 그대로 이제 설명문이에요. 자, 요것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 실행문. 요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고 쓴 거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실행문이 와줘야 됩니다. 한 개 이상의 실행문이 와야 된다. 자, 이런 형식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짧은 함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함수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사용자가 새롭게 만드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새롭게 생성하는 함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형식대로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ef 그대로 적고요. 자, 함수의 이름이 오는데, 자, 함수의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우리가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my function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줘볼게요. 함수의 이름은 my function이다.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라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어 중에서 패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패스. 이게 가장 짧은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패스라고 하는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이제 함수를 여기서 만드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정의라고 합니다. 이 df라는 애가 정의하다의 약자예요. 정의하다. define. 말 그대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가 정의가 되면 얘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메모리상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수 정의라는 거는 함수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함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용한다? 당연히 얘랍니다. 네. 자,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수 실행하기예요. 이걸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함수 정의, 함수를 생성하는 거, 함수 호출,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를 실행할 때의 형식은요. 자, 형식은 그냥 그 함수 그대로. 예. 자, 여기에 지금 요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 생성하고 여기다가 호출하는 형식. 호출하는 형식은 그냥 함수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다가 우리 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수라고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예. 한글로 쓰면 아규먼츠, 예. 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문이 이 s가 들어가 있어요. 아규먼 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인수는 함수에 넘겨줄 값인데 요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인수 생략 가능. 자, 이렇게. 그러면 인수가 생략이 되면 그래도 요거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는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함수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호출은 my function 가로 열고 닫고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래서 그냥 실행해 보면 뭐 아무 기능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 함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자, F11번을 눌러서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버깅 쪽을 확인해 보시면 자, 이 펑션 부분에 my function이라는 애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애가 메모리 어디 주소에 있냐면 이렇게 0x 해가지고 64비트니까 16진수 형태로 주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소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소가 몇 번지에 들어갔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F11번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어디로 점프하냐면 함수 쪽으로 점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쪽으로 제어가 넘어가는구나. 함수 쪽으로 제어가 넘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함수 내부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 쪽으로 점프하죠. 그러면서 이 함수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코드가 지금 뭐 하나밖에 없지만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그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아와서 제어가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흐름을 보면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 쪽으로 점프, 함수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호출한 쪽으로 점프해서 다시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일단 실행 흐름이에요. 아셨죠? 일단 함수의 실행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패스는 조금 애매하니까 패스라는 거는 이 패스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명령어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명령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다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실행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패스를 지우고요.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명령어 쓴다고 했으니까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코드들을 이 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함수 실행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드 2개만 써놓을게요. hello function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코드를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프린트 2개짜리.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저 프린트 2개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함수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터를 주지 말고 자, 여기다가 주고 일단 먼저 한번 실행해 보면 얘가 그대로 함수 실행 hello function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실행 흐름이 일단 어디로 점프하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 잠깐만요.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린트로 자, 프로그램 종료에다가 종료 코드로 종료 출력하는 거를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얘가 실행 흐름이 쭉 내려오다가 이 함수 호출하는 쪽으로 만나게 되면 이게 그 함수 쪽으로 점프를 해요. 그러면서 실행 흐름이 그 함수 안쪽에 있는 실행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함수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함수 실행이 그대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ello 펑션이 실행이 되면서 hello 펑션이 또 화면에 출력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나게 되면 제어가 어디로 가요? 호출한 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호출한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호출한 쪽 이후부터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종료까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본적인 함수를 만들고 실행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들은 얘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설명들을 이렇게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독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드는 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파이썬 코드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이거 함수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따로 위에다가 주석 처리해 갖고 달 수도 있지만 이 함수 코드 내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독스트링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함수를 할 때요. 호출할 때 여기 한번 호출해 볼까요? my function이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 그 얘 말고 다른 거 함수 쓸 때 보면 막 밑에 뭐 나왔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독스트링.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일단 써봤습니다.